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현명한 실전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더노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이제 올해 거래 이틀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틀 동안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개인의 양도세 부담에 대한 그 매물 출회가 나왔는데 그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어제는 1조 원의 개인 매도 물량, 그리고 오늘은 1조 5천억 원의 상당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는데요. 내일은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고 또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으니까 그 매물이 출회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거래를 마치면서 주봉, 그리고 월봉, 연봉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양 이틀간의 거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봉을 형성하는 형태를 통하여서 내년 1월의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내일과 내일 모레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향후 또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실 텐데 자, 여러분의 개별 종목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상승을 계속 이어갈지 또 하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또 내년에 상승을 주도할 주도주 안에 들어올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02-3153-1542 전화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알려주시면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노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관련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전면적인 리오프닝,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무인기 서울 침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인 중국에서의 전면적 리오프닝과 관련하여서 이제 중국에서는 1월 8일 해외 입국자 격리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PCR 검사도 이제 면제를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리오프닝 수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기술적 모습이 있는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레 G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장품 관련해서 대장주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이런 종목인데 이제 후발주자도 굉장히 많죠.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본느, 잉글우드랩, 제닉 이런 것들이 다 후속 주자죠. 그래서 선두주자에 있는 대형주, 중대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아모레 G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 G의 차트입니다. 아모레 G 오늘 7% 상승을 했죠. 물론 중소형주는 더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코리아나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는 더 큰 상승을 했는데 이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가 전체적인 화장품주를 이끄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12월 중순에 1차 상승을 하고 이제 눌렸다가 이제 2차 상승이 나왔는데 1차 상승했던 고점을 오늘 넘어섰다는 것에 일단 의의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 240일이라는 그러한 그 저항대가 딱 있어요. 저항이 다가왔는데 이 저항이라는 자리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죠. 일반적으로 이런 중장기 이평선에 오게 되면 거래가 많이 는단 말이에요. 왜 거래가 많이 늘어요? 거기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미 기매수자들이 물량을 던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물량을 바꿔서 올리고자 하는 주체들이 싸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평선 자리를 큰 저항으로 여긴다 그러면 그 매물을 받는 주체도 많이 받지는 않고 계속 거기서 거래만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주가를 누르겠죠.
그래서 앞서서 보여줬던 이 121선 자리 보세요. 120선 자리에서 전투가 치열했죠. 그 자리가 올 때 거리가 많이 늘어났죠. 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눌렸는데 크게 누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많이 늘어났던 이 상황에서는 물량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량을 받고 120선 위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또 전투가 벌어질 자리가 지금 표시한 자리란 말이죠. 241선 이 근처에 왔을 때 어떤 전투가 벌어질까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거래가 많이 늘어나겠죠. 여기서 거래가 많이 늘어날 때에 매수 주체가 물량을 받고 거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그 위 241선 안착할 때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바로 이 장소, 여기서의 모습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241선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자리가 60주선이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한 8주 정도,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자리입니다. 그 241선을 안착했을 때에 좀 더 올라서 60주라는 이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리를 보면서 이 아모레 G가 전체 화장품주를 이끌게 될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뭡니까? 중국에서 1월 달에 국내에 입국하는 현황을 봐야겠죠.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입국하는지. 물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면 좋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방한의 이슈는 쏙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의 그 입국자가 많이 늘어나는 현황에 따라서 이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 G의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투가 벌어지는 바로 이 자리 241선에서의 안착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면세점 관련하여 대표 종목인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제가 상담을 자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일봉과 주봉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일봉에서 1차 저항을 안내드렸던 자리가 이전에 여기죠. 241선 자리.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돌파죠. 3세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주식시장에도 3세판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중대형주는 이런 것들이 자주 적용됩니다. 중소형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덜어 있지만, 이런 중대형주는요, 3세판의 원리가 잘 지켜진다. 이것을 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돌파했죠. 241선 돌파해서 그 241선 자리에 안 오잖아요. 그게 얘기는 뭐예요?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데 이제 일봉에서보다 이제 주봉에서의 저항에서 대응하겠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호텔신라 이제 241선 1차 저항을 안내드렸고 주봉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을 보자. 구름층에서도 제가 두 개를 안내드렸죠. 캔들이 향해 가는 주가가 향해 가는 자리에서의 1차 저항과 그리고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 왼편을 바라봤을 때 평평한 구름층 자리, 이 두 개의 저항을 주봉에서 안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1차 저항인 캔들이 향해 가는 가운데서의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고 일단 거기에 걸려 있어요. 딱 구름층 상단에 걸려 있죠. 그럼 여기서 구름층을 다시 파고드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착을 해야만 그 다음 구름층 상단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신라가 향해 가는 저항대, 2차 저항대는 주봉 구름층 상단, 캔들이 향해 가는 상단이 아니라 바로 고개를 돌려서 왼편에 있는 주봉 구름층 상단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있는데 상승 탄력이 강했던 제주항공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자, 제주항공과 관련해서 지금 항공 쪽에 굉장히 활발하죠. 국내선보다 이제 국제선 항공 이쪽에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국제선의 열기가 지금 뜨겁다고 합니다. 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제주항공이 1차적으로 만나야 될 자리가 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앞서서 121선 자리는 강하게 뚫었습니다. 강하게 뚫었어요. 여기에서 강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가볍게 넘어섰어요. 그러면 241도 같을까요? 자, 제 경험에 의하면 중장기 이평선에서의 과거의 전례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요. 뭐 제 경험을 통해서 안내돼서 죄송합니다만 120선 자리를 수월하게 통과하면요. 241이
에서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 121선 자리에서 진통을 자주 겪어서 오래 정체를 겪으면 241선 좀 빠르게 돌파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좀 대응이 다르다는 거죠.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도 어느 파동에서 좀 질척거리고 오래 걸리면 다음 파동 쉽게 가고 또 어느 파동 자리에서 좀 수월하게 가면 다음 파동에서 파동 마디에서는 좀 힘들게 가는 이렇게 파동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평선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120은 가볍게 돌파했다면 240은 좀 여기서 정체나 기간보다는 시간의 조정, 시간 조정의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것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봉에서 보게 되면 1봉에서 240과 주봉에서 60주가 거의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저항값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60주라는 자리. 그다음에 위로 보이는 구름층 상단, 구름층에 진입하는 자리. 이렇게 두 개의 저항값이 있습니다. 근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11월, 12월 달에. 이 거래량의 그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주봉의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는 북한 무인기 서울 침투에 대한 이슈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로 침투를 했는데 5년 만에 영공을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침투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대응을 잘 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격추를 시도했지만 격추를 못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이슈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시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또 시간 외에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도 바로 드론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도너리 스탁에서 공략주로 최초로 안내드린 게 바로 드론 관련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틋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드론 관련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TNC인데요. DTNC는 드론 관련주로 자주 소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드론 관련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역배열 상태 그리고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좀 이례적이죠. 이런 패턴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향을 하고 있고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 상한가 시연하고 또 상한가를 예측하지 않는 자리에서 상한가 나왔다라는 것은 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바라보는 좀 시선에 대해서 좀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역배열 상태 그리고 최저점을 기록한 바로 다음 날 상한가를 시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만드는 주체가 매집 패턴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하는 패턴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없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매집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DTNC처럼 아래로 빼면서 매집하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래로 빼면서 매수자들을 지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확 끌어올리지 않았나. 자, DTNC는 드론 관련주로 그렇게 부각이 안 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관련주들이 뭐가 있습니까? 베셀, 네온테크, 하이저 항공, 퍼스텍, 그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드론 관련 종목이죠. DTNC는 새롭게 부각이 됐고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상한가를 시연한 자리가 바로 121선 자리에 부딪히는 자리고 바로 위로는 구름층 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에는 조금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퍼스텍인데요. 자, 퍼스텍도 드론 관련주죠. 퍼스텍은 원래 이 종목은 방산 관련 종목이고 K9 관련이죠. 자주포 관련 종목인데 자회사가 드론 관련의 부품을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퍼스텍이 이제 드론 관련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퍼스텍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18% 급등하면서 매물대에 부딪히는 매물대 진입하는 자리예요. 오늘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데 내일 또 이만큼의 거래가 발생해야 매물대를 가볍게 뛰어넘겠죠. 그런데 내일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은 이 고점을 봤을 때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다음에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데 고점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고점에 도달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매물대를 뛰어넘더라도 삼봉, 세기의 봉 고점에서 만나는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삼봉을 그려드렸을 때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10중 8구였죠. 10번 중에 거의 8번, 9번은 다 그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온테크인데요. 네온테크가 바로 제가 도너리포트 공략 종목으로 맨 처음 7월 18일자에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7월 18일자에 안내드렸고 그 다음에 7월 22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매도하고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는데 그 가격을 아직까지 한 번도 회복을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듭니다. 매도 타점도 좋았고 좋은 수익을 준 종목입니다. 그 이후로 4,000원대 온 적이 거의 없고 바닥을 기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드론 관련해서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13%의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 외에 더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갭상승에서 출발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와 121선 자리 두 개 더블 저항 자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 그 자리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조금 전 퍼스텍에서 그려드린 것처럼 하나의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 이 추세선에서 대응해볼 만하다. 2차 자리는 여기입니다. 1차는 여기.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다시금 리뷰를 합니다. 저항 자리 7자리, 이평선의 중장기 이평선 60120 240 자리, 그다음 일목균형표 구름층 기존선 1분과 주봉과 월봉 다 적용되는 자리.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쌍봉의 자리 두 개의 봉우리,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삼봉 두 개의 봉을 연결한 세 번째 고점에서 만나는 자리, 그다음에 매물대 저항 자리, 그리고 자릿수가 바뀔 때 1,000원에서 2,000원 또는 9,0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9만 원대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피보나치 기법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타났을 때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 이렇게 7개 저항. 또 그 밖에 저항이 있습니까? 체크할 만한 그런 저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렇게 7가지 저항 자리를 체크해서 대응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 그리고 투자 전략 업데이트 소식,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수혜 종목들 그리고 드론 관련주의 향후 흐름이 궁금하시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문의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PI 첨단 소재 매수가 47,800원에 비중 65%. 매수가가 비교적 좀 높은 상황인데요. 비중을 많이 담으셨네요. 아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비중이 좀 늘어난 듯한 모습인데요. 자, PI 첨단 소재. 이 회사 재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재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재무를 봅시다. 재무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이렇게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만 내후년에 좀 늘어나죠. 2024년도에 800억대의 영업이익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9천억입니다. 9천억의 시가총액, 이것은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을 감안하는 것을 미리 선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I 첨단 소재가
시가총액이 많으면서 이제 코스피 200 안에 포함이 됐죠. 코스피 200 안에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의심됩니다. 공매도를 보게 되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많죠. 오늘도 18%, 어제 34%, 지난주 금요일 25%, 30%의 공매도 상당합니다. 좀 심하죠. 주가가 오르려고 하게 되면 공매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에 있어서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 바로 공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바닥이 완전히 잡혔을까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월봉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월봉입니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전체 이평선을 하회했죠. 뭔가 지지를 받아야 할 이평선 아래에 있고 그리고 구름층도 아래에 있습니다. 구름층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구름층을 하회하지 않고 여기서 구름층을 하회하지 않고 구름층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주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공매도가 출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제 월봉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월봉을 형성하는 이 자리. 여기서 뭔가 십자형 도지를 만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목요일이면 월봉을 완성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이번 달에 월봉에서 시가인 32,400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32,400원을 회복해서 십자형 도지긴 한데 양봉의 십자형 도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입니다. 32,400원을 회복하게 되면 양의 움직임에서의 십자형 도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음의 캔들의 크기가 좀 커지면 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목요일 날 희망하기는 32,400원을 회복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1월 달, 2월 달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주가가 32,400원 회복해서 월봉을 완성한 다음에 상승으로 전개된다면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름층 상단 저항, 그 다음에 241선 저항 이렇게 착착착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저항 때 월봉에서 목요일 날 32,400원을 회복한다는 전제하에 1차 저항은 34,000 또 시가를 회복한 자리가 또 저항이네요. 34,200원. 그 다음에 2차 저항 라인은 38,600원. 38,600원이 2차 저항 라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어렵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인 자리들을 다 지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매수가가 18,000원의 비중 30%네요. 여기 보시죠. 주봉에서는 여기서 위로 저항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중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했으니까요. 일봉에서. 제가 왜 이 자리를 체크하냐면 여기서 제가 매도 안내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느 자리를 보고 매도 안내를 드렸을까요? 일봉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자리인데 왜 저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주봉에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8월 중순께였는데요. 8월 중순께에 바로 어디 자리였냐면 여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왜 저 자리가 매도 포인트였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요거 툭 튀어나온 자리. 여기를 보고 제가 이제 8월 중순께에 매도 포인트로 잡아드렸어요. 주봉에 툭 튀어나온 자리 이런 거를 이제 뾰족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자리. 딱 그 자리에서 부딪히고 주가 밀렸죠. 특히나 주봉이나 월봉에서 뾰족 튀어나온 이 자리가요. 굉장히 아파요. 뾰족 튀어나왔을 때 아프지 않겠습니까? 부딪히는 자리예요. 일봉에서의 뾰족 저항도 아픈 자리인데 일봉에서는 그 자리가 강하진 않아요. 근데 주봉과 월봉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만 보지 마시고 일봉에서 이걸 보게 되면 당연히 더 상승하지 않겠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평선을 다 돌파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을 함께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주봉에서 뾰족을 만나면 주가가 크게 눌린다라는 거, 이런 속성을 잘 보시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봉을 잘 지키고 가죠. 아, 두산엘리빌리티는 주봉에서 뭔가 좀 잘 지키고 가는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지지를 받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죠. 60월선과 구름층 상단 자리, 거기를 터치하고 왔어요. 그 월봉에서 대응은 뭐냐면, 자, 월봉에서 지지, 그다음에 저항, 그다음에 갈 게 또 뭐예요? 지지, 저항이 있거든요. 자, 크게 봅시다. 월봉에서 크게 보자고요. 자, 60월선 지지 받았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어떤 자리면 기준선 저항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래로 빠졌는데 지지를 받아야 될 찾아야 되죠. 월봉에서 지지받을 자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다른 자리를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예요. 주봉에서 지지 자리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냐하면 다 이평선을 하회했잖아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도 하회했어요. 21선, 20주선, 5주선 다 하회했어요. 그러면 또 일봉을 보는 거예요.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봉상에서 아래 꼬리를 단 양봉의 출현.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에서 딱 두 가지 체크하시면 돼요. 아래 꼬리를 단 양봉이라든지 깨끗한 양봉, 일봉에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하단,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요겁니다. 주봉과 월봉에서는 지지 자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에서의 지지 자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가 14,350원. 지금 현재 14,850원이죠. 그래서 14,35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는 지지를 받았구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항상 저항을 만나면 그다음에 지지를 만나면 저항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의 이 자리 중요합니다. 14350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제는 지지 받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상승에 턴했을 때 이제는 구름층은 가볍게 돌파를 할 것이라 보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240에서 저항 보이시죠? 이 자리가 단기 저항이 됩니다. 17,600원부터 18,000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18,000원 하셨는데요. 13,500원, 14,350원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14,350원부터 14,500원짜리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상승으로 턴했을 때 17,600원과 18,000원 사이에서 딱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덕성인데요. 자, 덕성, 이 화학 종목이죠. 매수가가 13,600원에 비중 70%,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사신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종목이니까요, 덕성이. 당시에 취임 전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죠. 덕성도 있고, 그리고 웅진이라는 종목들, 그다음에 모베이스 계열, 모베이스라든지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서현 이화 이런 종목들이 다 윤 대통령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13,000원대 사셨다면 아마도 작년이나 재작년 때 주가 크게 올랐을 때 21년도에 많이 올랐었죠. 대통령 되기 전에 32,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제는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요. 재료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 대응을 잘 하셨어야 되죠. 자,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월봉입니다. 지금 13,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5,200원대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홀딩을 해야 되는 상태죠. 자발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지금 바닥인데요.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월봉을 봤을 때 이제는 이 구름층 하단에 있지만 왼편을 보게 되면 구름층 자리, 여기가 다 매물대라 그랬죠? 매물대예요. 거래가 많이 되던 흔적이 구름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락을 하기도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5,000원대는. 5,000원대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매집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 1년 넘게 보유를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도 좀 견디실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1년 동안 견디시고요. 이런 패턴은 커브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거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움직였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컵 위드 핸들. 크게 보면은 U자형에서 이제 손잡이를 만드는 컵 위드 핸들, 핸들이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월봉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길게 보면 이 자리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5,000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재무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재무적인 흐름 보니까 영업이익 40억, 50억, 시가총액 800억.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저 그렇지만은 그냥 덕성이 조금 더 영업이익이 활발해지면은 제가 그려드린 이 모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자발적 홀딩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자발적 홀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홀딩을 하셨는데 어떤 재료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길게 중장기로 대응을 하셔서 15,000원대 왔을 때에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매도의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사마 알루미늄이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38,000원에 20%요. 아, 38,000원에 20%. 이 종목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을까요? 아니, 뭐 LG 엔솔하고 음, 장기간이지만 공급 계약도 됐고, 네, 뭐 실적도 그동안 실적도 괜찮았고 그래가지고 네, 예,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봅시다. 자, 맞아요. LG 엔솔의 공급, 대량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관련하여서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되는 건데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뭐 어떤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현재 시가총액이 4,200억입니다. 낮지 않죠? 시가총액이 4,200억이면은 낮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4,2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된다 보세요, 시청자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계산이 필요해요. 특히 제조업에서 시가총액 그냥 심플하게 5천억이다. 시가총액 5천억이다 그러면 빨리 계산해서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300억에서 400억 나와야 된다. 그렇게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로 10배, 그다음에 15배. 그러니까 10배 정도는 좀 저평가, 15배는 적정, 그다음에 20배는 좀 고평가.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보냐, 현재의 영업이익보다 내년과 내후년의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삼알미늄은 내년에 251억, 내후년에 388억이라는 추정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럼 400억대의 영업이익이라고 했을 때 적정 시총은 5천억이 넘겠죠. 빠른 계산하게 되면 적정은 4천억이요. 그다음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준다 그러면은 6천억 정도. 그래서 위로 갔을 때는 6천억 정도, 아래에 있을 때는 한 400억 영업이익. 그리고 그다음에 시총을 따진다 그러면은 4천억과 6천억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냐면 4천억 대는 왜냐하면 제가 시총을 통해서 주가의 하단과 상단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재무적인 측면을 보고. 그럼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면은 시총은 한 4천억 정도가 그냥 하단 정도. 그럼 현재 4,200억이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조금 프리미엄의 효과를 보는 것은 시가총액 5천억이고 좀 더 올라가면 시가총액 6천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박스 상단은 6천억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급 이슈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급이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것도 두 가지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급이라고 했을 때 공급을 하고 대금을 바로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급을 하게 되면은 공급한다 그러면 공급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채무로 잡히죠. 그래서 공급해서 대금을 받을 때 그것이 순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것은 내년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는 거고 요걸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공급이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왜 못 가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공감하시죠? 삼강 MNT가 그랬고 최근에 공급 이슈가 있었던 CIS가 그랬고 그렇죠. 공급 이슈가 나왔는데 왜 주가 많이 못 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삼화 알루미늄도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공급 이슈가 떴으면 주가 막 달려야 되는데 막 못 달리죠.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채무로 잡힐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공급을 하고 대금이 들어올 때 그제서야 안심하고 영업이익이 반영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또 공급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대금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이렇다 할 저항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제가 7자리 안내를 드렸죠. 이평선 기준,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기준, 쌍봉, 삼봉, 자릿수, 그다음에 매물대, 피보나치 이렇게 7가지인데 주봉을 봤을 때 시청자님 제가 7가지 저항 중에 안내드린 저항 중에서 지금 어떤 저항을 향해 간다고 보이십니까? 네. 웃으시니까 제가 빨리 답을 드릴게요. 자, 1차적으로는 작년도에 갔던 이 저항 딱 보이시죠? 45,600원 고점자리 딱 온단 말이죠. 그럼 45600 자리가 쌍봉, 그렇죠? 두 개의 봉우리를 딱 만나는. 그래서 1차 고점 자리 작년에 갔던 45,600원이 1차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가가 누리면 혹시라도 눌리면 매수해서 그 다음 자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그래서 쌍봉을 만드는 45,600원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이전 저항인 이 자리도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44450. 44450과 45600 자리에 왔을 때 한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45,000원에서 45,500원 자리. 그다음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반은 45,000원대 왔을 때 절반을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길게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안내드리고요. 박스 상단은 시가총액이 한 6,000원 정도, 5,500억에서 6,000원 정도 시가총액을 보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어떻게? 손절가도 안내드려요. 자, 손절가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여기죠. 이 기준봉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장대 양봉은 항상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기준봉의 시가인 33,500을 깼을 때 기준봉의 시가인 33,500원을 깼을 때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항상 그런 자리를 깨게 되면 반등이 나와요. 33,500을 깼을 때 확인하고 33,700이나 그다음에 34,000원 그 자리에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봉의 시가를 깨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시그널이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쭤보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이제 권략이 되면은 전 종목이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내려가나요? 삼화 알루미늄 배당 줍니까? 배당 네. 확인 안 해봤는데. 배당주가 아니면은 배당납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담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ABL 바이오인데요. 자, ABL 바이오 종목에서 면역 항암 관련 종목이고 때를 따라서 기술 수출을 하는 종목이죠. 매수가가 26,95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자, 26950에 샀다는 것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최근에 고점은 25500이었으니까 그 전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26950이라는 매수가만 고려하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을 때 매도 대응을 못 하신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강조를 할게요, 시청자님. 이 종목에 문의를 주신 분이나 또 개별 종목 갖고 계신 시청자님께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매수가만 고려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26950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ABR 말고 25500까지 왔어요. 근데 그 자리 26950에 샀으니 25500이 매수가가 아니니까 매도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저항가에 왔다. 그리고 내가 매수한 가격 근처에 왔다. 한 번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와서 꼭 수익을 내려고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저항 가격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 왔다 그러면 손해라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서 제가 강조해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왜 매도 저항 자리였냐는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안내를 드렸죠. 주봉에서 매도 포인트를 보고 안내 드렸다. 그러면 ABL 바이오 보십시오.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을 보고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일봉에서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12월 초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주봉에서 왔을 때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였죠. 그 구름층 자리는 선앤스팬 1, 선앤스팬 2가 다 저항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선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좋냐면 1690에 사셨다 하더라도 주봉의 저항에 걸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했다 그러면 눌림목이 주어졌을 때 바로 눌림목 어디까지 주어졌어요? 60일선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60일선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했던 물량 그 이상으로 여기서 지지 자리에서 수량을 늘리면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일봉은 여기지만 일봉에서 표시한 자리는 여기는 주봉에서의 저항이 부딪혔던 자리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2번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다음 위로 보니까 일봉에서 저항이 걸립니까? 이제 여기는 돌파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어디를 보고 대응해야 돼요? 이제는 저항 자리가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다음 저항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자리. 시청자님께서 직접 그려보세요. 자를 가지고 대도 됩니다. 자를 가지고 대도 딱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다음은 넥스트 칩입니다. 자, 넥스트 칩. 자, 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반도체 부품이고,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은 여러 군데 들어가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또 IC 드라이버 이런 것들. 자, 칩, 넥스트 칩 들어가는 종목들 기억하시나요? 또 뭐가 있어요? 칩스앤 미디어, 그 다음에 모다이노 칩, 텔레 칩스 이런 거. 칩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부품, 자율주행 부품 이런 것들이에요. 칩이 들어가는 종목들,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 그래서 넥스트 칩만 하나 보지 마시고 칩이 들어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칩 들어가는 칩셋 미디어, 모다이노 칩, 텔레 칩스 이런 종목도 AD 칩스도 있네요. 막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AD 칩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AD 칩스를 말씀드렸는데요. AD 칩스는 그 주가가 크게 올랐죠. 크게 올랐고 눌림목. 참고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넥스트 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칩 자율주행 부품을 만드는 종목이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종목인데요. 자, 신저가를 만들었어요. 어제 오늘 계속 저가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인데 매수가가 13,600원의 비중 30%네요. 비교적 높게 사셨습니다. 재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7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과거에 데이터가 적죠. 주봉과 월봉에서 참고하기가 만만치 않죠. 주봉에서는 위로 이제 저항선이 나타나는 거고 월봉에서도 이제 얼마 나타나지 않고 있죠. 월봉에서 하나의 저항이 보이네요. 5월선이라는 자리. 5월선 자리가 저항이었죠.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가장 좋은 것은 피보나치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은 가장 좋은 것은 피보나치다. 피보나치로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피보나치는 비율적으로 어디서 대응할지를 안내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한번 대응했어야 되는데 놓쳤고 그 다음에 하단 자리에서 걸리는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넥스트 칩은 피보나치로 봤을 때 하락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면 이 고점 자리에서 걸리는 자리들을 보고 비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렸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조금 더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잡는 게 좋으냐면 이 자리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아니고 조금 더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자리가 될까요? 매수 포인트로 안내된 추가 매수 포인트는 6,000원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6,100원부터 6,200원 사이. 그래서 넥스트 칩이 조금 더 하방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아래 자리, 지금 당장 추매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이렇게 피보나치로 봤을 때 이제 하방을 잡는 저점을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리가 6,100원, 6,200원 요 사이 여기까지 보시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그럼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보냐면 최초로 걸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9,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8,900원대부터 9,000원 사이에서 매도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매수가 68,800원에 비중 30%. 지금 수익을 내고 계세요. 매도 타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한테 문의 잘 주셨습니다. 자, 매도 타점. 제가 매도 타점은 뭐 잘 잡는다. 그러니까 비교적 잘 잡는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양봉을 그렸고 어제 양봉을 그렸을 때 오늘 왜 이렇게 주가 음봉을 그릴까? 일단 여기서 저항이니까 한번 쉬어가는 거죠. 구름층 평평한 자리, 캔들이 향해 가는 구름층 평평한 자리, 그리고 고개를 왼편으로 돌려서 또 구름층 평평한 자리가 1차 저항이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1차 저항 자리에서 와서 조금 주춤거리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 저항 안내 드리고 그다음 2차 저항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평선에서의 장기 이평선이 240. 240은 뭡니까? 1년 주가 평균 자리죠. 1년 주가의 평균 자리, 여기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 그래서 아래에서 매수한 분들이 바로 여기서 한번 던지는 자리, 던지고 하자는 욕구가 생기는 자리죠. 거기가 이제 79,000원부터 79,500원 자리, 1차 저항 매도 포인트 79,000원부터 79,500원 자리. 그 다음 2차 매도 포인트는 바로 여기 60주선과 구름층 하단, 선행 스팬 원자리, 구름층에 진입하는 자리 여기도 저항이 되는 겁니다. 1차 저항 79,000원부터 79,500원, 2차 저항 자리는 84,000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45,900원에 10%예요. 하나솔루션, 저번에도 하나솔루션으로 문의 주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난번에 글쎄요. 생각이 잘 못 드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솔루션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네. 네, 매수가가 45,900원이에요. 5,900원에 비중 10%요. 네네. 예, 저한테 문의 잘 주셨습니다. 네. 1,0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예.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거 네. 배당주죠? 네, 이게 보니까 네. 올해 영업이익도 뭐 1조 원이 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게 5만 원대에서 5만 1천 원대에서 계속 놀았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떨어졌길래 이거 괜찮다 싶어서 샀더니 네. 오늘 더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12월 이게 초에 왜 권리락이 나왔어요? 네? 12월 초에 권리락 나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몰라요. 그걸 모르세요? 자, 그걸 네, 못 찾아볼 들었어요. 시간은 없고요. 자, 기술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네. 최근에 보니까 공매도가 예.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공매도 비중이 좀 줄었네요. 이 예. 의미는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인식된다는 거죠. 예. 12월 중순에는 공매도가 많았고요. 네. 그 의미는 공매도가 12월 중순에 여기서 공매도가 진행됐고 이제 바닥권에서는 공매도가 줄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봉을 보니까
네. 주봉에서 뭔가 지지받을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하락해서 저점을 확인할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솔루션 배당주죠. 네. 그러니까 내일 배당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건 솔직히 배당 관계는 안 뜨던데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혹시라도 배당을 주는 배당주라 그러면은 내일 배당락이 네. 나올 수 있는데 네. 나오게 되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에 여기 주봉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예. 주봉 기준선이 43,400원 정도. 그래서 43,400원. 혹시라도 네, 내일 네. 하락을 하게 되면 네네. 43,400원짜리 그 자리는 매수로 받을 자리지 손절을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혹시라도 43000 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가 되겠네요. 이 정도, 이 정도 라인. 네. 그러면 그 자리가 구름층 평평한 자리 여기가 되겠네요. 한 네. 43,400원 딱 일치하는 자리네요. 여기 43,400원. 구름층 평평한 자리 여기하고 주봉의 네. 기준선이 일치하는 자리가 43,400원. 네. 거기 오게 되면은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도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47,500원 전후할 때 그렇게 잡으시면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47,500원이요? 네, 그렇게 47,5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네. 그렇게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문의 들어오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LNF, LG에너지 솔루션, 대장주인 LG에너지 솔루션 작게 보고요. 자, 에너지 솔루션이 일봉에서는 이평선을 다 하회했는데 주봉도 마찬가지고 지지받을 자리 딱 하나 있네요. 월봉에서 봤을 때 10월선 자리가 45만 6천 원, 현재 45만 7천 원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는 거 빨리 안내를 드리고, 에코프로를 보면 자, 대장주인 LG에너지 솔루션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왔다는 거예요. 10월선 자리에서. 에코프로도 120 자리를 120 이평선을 하회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지지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세기호 파동으로 A, B, C 파동을 완성을 했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인다 해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매수가가 14만 원에 30%인데요. 이제 에코프로가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에 이렇게 추세 연결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인 자리 13만 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도하시기 안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세요. 11만 5천 원짜리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고 매도는 13만 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도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어제도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참 시장 흐름이 좋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시장 핵심의 이슈를 관통했던 그런 공략 종목들의 지난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략 종목을 안내드렸던 50여 종목 다 보셨는데요. 수익률이 한 460%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9% 정도의 상승률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종목을 봤을 때에 대부분의 종목은 수익을 거뒀고 한 종목은 손절이고 두 종목은 이제 보유 상태입니다. 좋은 수익을 기록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것의 기준이 뭐냐?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재무재료 수급, 3박자를 꼭 기억하시고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 그다음에 재료, 수급,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봐야 될 것은 기술적인 모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전에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항에 가까운데 굳이 그것을 매수로 볼 필요가 없겠죠.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매수 자리가 있고 매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 결단코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범하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싸다고 사지 마십시오. 싸다고 샀다가는 싸다고 맞습니다.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았는지, 지지가 확인되었는지를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히든 정보가 있는가? 남들이 모르는 히든 정보. 그러니까 앞서 소개했던 재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료의 속성, 그리고 섹터에 속해 있는 거, 화장품이냐, 또는 면세점이냐, 또는 뭐 드론이냐, 그리고 또 뭐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또 저 진단 키트냐, 치료제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런 재료가 움직이는 그러한 지금 따끈따끈한 섹터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재료고, 그다음에 히든 재료는 뭐냐면 남들이 모르는 부분들, 뭐 자회사의 어떤 이슈가 있느냐, 아니면 M&A가 기대가 되느냐, 아니면 뭔가 공급 이슈가 있느냐,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남들이 모르는 히든 재료가 있느냐, 이런 재료까지 이렇게. 자, 5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무, 재료,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특히 지지를 받았는지, 그다음 나머지 5번째는 히든, 남들이 모르는 히든 정보, 이렇게 5가지 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하게 되면 이처럼 도너리 공략주로 안내되었던 종목들처럼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리뷰를 하도록 했는데요. 어제도 리뷰를 했던 JVM 다시금 리뷰를 하면서 매도 타점 어떻게 잡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JVM 지난주에 공략 종목으로 안내드린 이후에 주가가 60도의 상승 각도를 일으키면서 크게 상승을 했죠. 공략가로 안내드렸던 19,000원 대비로 이제 10%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쉽게 보십시오. 저항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에 이평선, 일목균형표, 쌍봉, 삼봉, 그리고 자릿수 저항, 매물대, 피보나치 이렇게 7가지 안내드렸는데 이제 JVM은 2개의 고점을 연결한 삼봉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남아 있겠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자리. 저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리뷰를 하도록 했는데 어제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태평양 물산. 자, 태평양 물산은 제가 어떻게 안내드렸냐면 재무재료 수급이에요. 똑같이. 재무적인 측면 어때요? 순이익, 영업이익 굉장히 증가를 했죠.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30억. 근데 시가총액이 850억. 너무나 저평가돼 있죠. 재무 당연히 좋고 재료 지금 한파 의류와 관련해서 의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부분 북미에서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또 국내에 많이 들어오겠죠. 이제 빗장을 열었으니까 1월부터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태평양 물산에 의류가 또 많이 팔리겠죠. 재료적인 부분에서 한파의 의류, 그다음에 수급에서 봤을 때의 수급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이 수급적인 측면, 재무재료 수급 3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 터치를 안 했지만 이것도 지지로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터치만이 아니라 그 근처는 다 지지의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1선 자리지만은 121선이 6개월이죠. 근데 6개월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장이 열리는 6개월이 아니죠. 제 말이 이해되죠? 공휴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121선의 근처면 어느 정도 지지로 보는 거예요.
히든 재료, 히든 정보가 있을까요? 히든 정보가 있죠. 그것은 제가 오픈을 안 했을 뿐입니다. 자, 1,700원대 일단 매수 안내를 드렸고 그 가격 대비로 3.2% 상승했는데 이 상승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저항이 만났고 그다음에 눌림에 의해서 지지, 그다음 저항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다음 저항이 어느 자리가 될까요? 그것은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다음 저항 자리를 체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평양물산은 대물이 되어가고 있다. 태물이 대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음 저항 자리를 향해 가고 있고 다음 저항 자리는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략주를 소개할 상황인데요. 자, 돈놀이 포트 공략 종목. 이 종목은 역시 리오프닝 관련 종목입니다. 자, 리오프닝이 죽지 않아요.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제 보복 소비 그리고 보복 여행이 늘어난다는 거죠. 내년 1월 달부터 중국의 여행객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복 여행객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곳은 면세점이 될 것이고 또 백화점이 될 것이고 또 호텔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화장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그 피부와 관련된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또 불티나게 팔려갈 수 있겠죠. 자, 화장품 쪽으로 공략을 하기도 하고 면세점으로도 공략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공략 종목으로 소개할 종목은 의료기기 종목입니다.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전 세계 60여 개국의 제품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전면적 리오프닝 수혜를 당연히 입을 종목이죠. 그런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가 뒤에 이름이 뭐가 붙어요? 메디컬 또는 로닉 이렇게 붙여지죠. 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잠깐 볼게요. 이건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릴 종목은 아니고, 자, 로닉이라는 게 붙었어요. 듀얼소닉 뭐 이렇게 붙죠. 자, 하이로닉 종목이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241선에서 정체를 보이죠. 241선 저항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이로닉을 보니까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241선 지지를 받으면. 자, 제가 공략 종목으로 안내드리는 종목은 역시 로딩입니다. 로닉인데 바로 루트 로닉입니다. 자, 루트 로닉인데요. 루트 로닉은 먼저 앞서서 저항 자리 241선 저항이 부딪히고 눌렸습니다. 눌렸는데 이 121선 지지 자리,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오늘 조금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주가 흐름 봅시다. 밑에서 1차 상승 눌리고 한번 조금 파동을 그리고 그다음에 2차 상승 그리고 눌리고 그다음에 파동을 봤을 때 다음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 구름층 하단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또다시 구름층까지 또 갈 수 있죠. 이전의 구름층 상단, 다음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될까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지지는 일봉상에서 121선 지지. 먼저 141선 저항을 만나고 그다음 121선 지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241선 저항은 강한 저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고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다. 1차 고점, 2차 고점, 3차 고점, 4차 고점은 어떤 자리에선가 만들어지겠죠. 바로 이 저항 자리 궁금하시면 돈오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12월 결산법인 이제 배당락일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종목들 배당락이 되는 거예요. 배당을 주게 되면 배당이 예를 들어 3%다 또는 5%다 그러면 그만큼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배당락이 되면서 지수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내 종목이 3% 5%라고 해서 지수가 3% 5% 빠지는 게 아니에요. 평균화돼서 빠지는 거니까. 내 종목이 배당을 주는 종목이 아니라면 배당락이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내가 배당을 받을 의사가 없는데 배당락이 되면 좀 속상하겠지만은 그렇지만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은 배당락은 어느 정도 즐기시고요. 그리고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들은 배당을 주고 배당락이 돼도 다시 배당락만큼 다시 빨리 회복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하락을 하지? 배당을 주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우리나라 인구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인구 동향이 발표되면서 출산 관련 종목, 인구 정책 관련 종목들이 조금 꿈틀거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100% 아니에요. 바로 적용되는 것은 원리는 아니지만, 자, 인구 동향은 당연히 안 좋겠죠.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산율을 늘리든지 또는 이민 정책을 쓰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 동향에 관련해서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도 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태평양 관련해서, 인도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에 관련해서 남은 5, 6분 동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차트로 띄워드린 것은 바로 나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이 2개월 동안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10월, 11월 이런 흐름을 보이니까 아주 긍정적이었거든요. 12월 달에 산타 랠리가 가능한 그런 모습을 앞서 2개월 동안 보여줬어요. 왜 그랬냐면 아랫꼬리를 달았죠. 10월에 아랫꼬리 달고 또 11월 달에 아랫꼬리 달고, 그래서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12월에 기대됐던 것은 바로 이런 흐름이었어요. 양봉을 그려가는 흐름. 이런 흐름이 기대되는 건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것은 주봉에서의 전환이죠. 후행 스팬이 캔들로 올라갈 수 있는, 캔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서, 그 기로에서 캔들 아래로 빠지면서 산타 랠리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월봉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60월선 자리입니다. 이 60월선 자리 10445 자리, 현재 10497이에요.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이번 주에 월봉을 완성합니다. 이 월봉을 완성할 때 10445 포인트, 이 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도너리 공략으로서는, 도너리 스탁으로는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니까 이번 주의 흐름을 다 안내를 못해요. 여러분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주 후반까지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월봉에서 10445 자리를 회복하는 것, 60월선 자리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를 회복 못하면 내년도의 흐름, 1월 달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월봉 흐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게 중요하고,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음의 흐름으로 마감을 한다. 10445를 깨고 이렇게 해서 12월에 마감을 한다. 암울한 겁니다. 이렇게 음의 흐름, 60월선을 깨고 마감하면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봉에서 어떻게 돼요? 주봉에서는 후행 스팬이 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행 스팬도 중요한데 이 저점을 낮춰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후행 스팬이 여기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스닥에서 월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환율입니다. 자, 환율 제가 월봉에서 안내해 드리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월봉에서 기준선 자리 안내 드렸죠? 어떤 자리였어요? 1262 자리. 근데 오늘 1265까지 왔어요. 1265원까지. 기준선까지는 하락을 용인할 수 있다고 안내 드렸죠?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더 하락을 할까? 글쎄요. 이제 여기서는 지지를 체크할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월봉 기준선 자리.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하락을 하니까 계속 하락하겠지? 글쎄요. 쉽지 않다는 거. 이제는 파동으로 봤을 때도 하락 파동을 어느 정도 완성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길이를 한번 재보고서 안내를 드릴 텐데, 도너리 전략방에서 요 길이, 그다음 요 길이를 재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제는 하락이 완성이 됐을지 이것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길이를 재서 안내를 못 드려요. 파동의 중요한 것은 파동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파동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 파동이냐, 그다음 쐐기역 파동이냐, 그다음에 마디를 체크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파동에서 전환되는 시그널을 주어졌느냐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고서 대응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장에서도 역시 월봉에서 대응해 볼 수 있다. 자, 월봉에서 어떤 마감을 하느냐? 코스피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이 안 좋죠. 음봉의 기울이죠. 그래서 음의 저점인 저점 자리까지 가면서 마감을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배당락으로 빠진단 말이죠. 배당락에서 저점을 딛고 올랐어야 되는데 저점이 낮아져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장 방향성 궁금하시죠? 내일과 내일 모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돈으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시장 방향성 함께 체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안내를 드렸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